휴일인데도 나와주셨습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대한독님 만세!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예. 그런데 전해드릴 뉴스가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나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제 볼륨 조절이 아주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왜냐하면 네. 힘듭니다. 흥분하시면. 네.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봅니다. 9636님께서 대통령실에서 반쪽 광복절 표현 잘못됐다고 했다고요? 그럼 지금 국회는 반쪽 국회도 아닌 거네요. 의석수 비율도 그렇고 야당 숫자도 7개나 되니까요. 앞으로는 반쪽 국회, 나라 반쪽이란 용어도 쓰지 마시길요. 예. 우리 국민들이. 반쪽 광복절이 아니고 3분의 1쪽 아까 누가 그 말씀하시던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리고 6910님 안녕하세요. 진짜 이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취준생입니다. 진짜 면접이나 학교에서 수업 때도 주제랑 다른 이야기하면 면접 탈락을 주거나 점수를 낮게 주시는데 광복절 경축시 때 한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광복절인데 북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광복절과 관련 주제를 말한 것이 맞는지 화가 납니다. 저녁 시간에 화내는 분들 많아서 이거 참 걱정입니다. 예. 도대체 누가 이념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데 아주 예. 우리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149님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태극기 달기 운동 중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광복의 의미 그리고 감사와 소중함 40대인 저도 그리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반성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지금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복의 의미를 가장 네. 아주 진실하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예. KBS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예. KBS가 광복절 첫 방송 오전 0시에 예.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는데 이 나비부인이 19세기 말 일본의 개항기를 배경으로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룬 오페라고 그리고 특히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가 되고 예. 주인공이 붉은색 기모노를 입고 나서 논란이 된 기미가요에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가사가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재창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광복절에 0시예요. 그것도 딱 시작되자마자 공영방송으로서 이거를 튼다는 것 자체가 저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전 솔직히 이거 보고.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또 왜라고 물어봤죠. 약간 허황에 이렇게. 허하네요. 네. 마음이 허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의도는 아닌데 만약 영시거든요. 앵커님 영시거든요. 네. 의도를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네. 이게 의도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질하고. 거죠. 예, 이건 왜냐하면 혼나야죠.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건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망가진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 편성이 잡히고 이게 영시 편성이란 게 있고 이게 그쵸? 의사결정당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 편성까지 가는데 아. 왜냐하면 혼자 그냥 뚝딱 탁 넣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광복절 0시에 이게 방송이 될 정도면 네. 그 시스템은 붕괴됐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자 실수라면, 예.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KBS 측이 7월 말 방송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 시의성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다 이런 상한문을 냈는데 예. 사과할 거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사과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자, 그리고 예. 전국 언론 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낙하산 방민 취임 이후에 KBS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당연한 드러낸 지적이에요, 것이다. 이건. 예. 네. 이 편성되고 방송되기까지 나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만약에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면 모조리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어느 한 군데서 게이트키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조직의 지금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자, KBS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식 생중계 직전에 이제 날씨 예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건곤 감리가 뒤집힌 잘못된 태극기 그림을 또 내보내서 이것도 논란이 역시 됐어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KBS에서 벌어질까요? 시스템 자체가 예, 바뀐 거는 하나잖아요. 사장밖에 안 바뀌었는데요. 제 입으로 꼭 얘기하기 싫어서. 아, 네.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KBS는 오늘 밤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자, 영화를 아까 그거는 의도하진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네. 이건 분명히 의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이 작품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했다라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문제인 이유가요. 미화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심사 자료를 보니까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주장이 결과론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고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고 다큐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한국사에서 이미 판명난 사실로 한국 사회에서 이미 판결난 주제와 인물이다. 예. 마지막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난 이걸 찬성할 수 없었다.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 예. 자체도 떨어지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예. 미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튼다고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네. 왜 진짜 이런 논란을 자꾸 양산할까? 특히 정부가 양산하고 KBS가 따라가고. 네. 아, 제가 어제 언론활사를 하면서 알게 예. 된 게 KBS 이제 본부장님께서 KBS 창사 이래로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를 편성 본부장이 예. 직접 삭제 편집을 했대요. 주변에 이제 아무도 구성원도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예. 또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편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편성 본부장이 혼자 직접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아, 그럼 가짜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도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예. 우선 KBS 전국 언론노조 본부에서는 이제 방송법을 이게 저촉하고 있다, 위반하는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를 위해 제주 4.3 사건과 4.19 혁명을 폄훼해서 예. 당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국민 대다수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반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네, 광복절날 것을 방송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은 뭔가요, 도대체? 제가 좀 예?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그 대답 대신에 다른 대답을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꽂힌 인사가 예.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신원식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입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3월에 이승만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했다고 해요. 예. 이 장병을 상대로 한 이승만 특별교육은 한 달 내내 진행됐고 이 정신교육 뒤에는 모든 장병에게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고 예. 우수한 감상문을 쓴 간부들에게는 표창을, 병사들에게는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신 실장은 군무원들을 동원해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정부했다고도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승만의 특별 정신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옛날에 한 2, 30년 전에요. 네, 네. 군대에서 왜 놀라십니까? 2, 30년 전에 네. 지금 경험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30년 전에 군대에 있지는 않았을 걸. 있군요. 지금 자문자답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군대를 예. 다녀오신 거니까요. 네, 네. 옛날이군요. 예. 네. 그런데 그것도 전에 네. 군사 독재 시절에 이 군대에서 정신교육이란 걸 했어요. 어떤 독재적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분명히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근데 네. 공을 부풀리고 과를 덮으려고 그러는 일단 한쪽의 사상을 군인들은 말입니다. 국가에서 자유를 강제적으로 뺏긴 채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네. 이거는 정신적 폭력이거든요. 국가에 의한. 그리고 국가 기강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국가가 이런 어떤 나서서. 컨센서스가 없는 어떤 이념을 군인들에게 이건 주입하려 그러는 옛날이 떠오르게 하는 광경이거든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1900이 아니고 2024년 제가 지금 네.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 흥분하셨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 의한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를 읽고 감상문까지 써내려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이 감상문을 좀 비판적으로 쓰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걱정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병들이. 이거는
국가가 네. 명시적인 폭력을 저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 예. 공부하지 않은 걸로 유명한데 이승만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아주 요약해드리면 헌법을 기탄 없이 저촉하였고 예. 국정을 혼란시켜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였음을 예. 판명한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 쓰일 돈을 자기 호가호식하는 데 쓰고 미국의 위임 통친 청원서 보내가지고 나라 팔아먹으러 예. 했다가 신재호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소리 들었습니까? 오윤혜 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화가 이렇게 얼굴에 네.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탄핵을 심판받은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자. 자, 집에서는 네.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윤혜 씨였습니다.